안녕하세요. 새로 입연 이종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X의 단점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단점일 수도 있겠고요.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X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좀 주저될 수 있는 항목을 제가 2년 한 5만 킬로 정도 타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단점을 그렇게 쭉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선선해졌고 습도도 많이 내려가서 그 여름의 불쾌함이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워낙 365일 중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다른 예쁜 것도 보시면서 이걸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도 앞만 보고 운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장거리 운전하는 날이어가지고 테슬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 색깔하고 구름 색깔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구름이 너무 예쁘고 하늘 색깔 파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여러분한테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걸 제가 만끽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테슬라의 넓은 윈드실드 덕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윈드실드는 이건 단점입니다 아니면 장점입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엄청난 장점과 엄청난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드실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점은 지금 이따가 제가 뉴스 촬영이 있거든요. 촬영을 끝나면 아마 제가 메이크업이 돼 있어서 지금하고 다른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딱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리고 앉았을 때 정수리 위쪽까지 이렇게 유리가 연결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고개를 들어도요 막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보니까 그때 보통 차들은 끝나는 것 같은데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야를 알고 나면은 시야의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전부 다 완전히 투명하진 않습니다. 일부 이 위쪽 같은 경우는 또 어둡게 틴팅이 되어 있거든요. 출고시부터. 그래서 하늘색이 100%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아파트인데 창문이 어디에 나 있느냐 어디에 나 있어서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강이 보이느냐 산이 보이느냐 아니면 옆집이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만큼 뷰라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갈 건지 가끔은 이렇게 하늘이나 너무 예쁜 구름 같은 것도 같이 만끽하면서 운전을 할 건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뷰는 정말로 테슬라들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고 또 뒤에 타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차가 이렇게 시야가 넓고 오픈되어 있냐고 되게 놀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여서 볼 수 없는 가끔은 하늘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게 해주는 점은 참 큰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단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단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건 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거의 해를 제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오후 1시인데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는 해랑 전쟁을 벌여야 돼요. 물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햇볕이 쬐는 거랑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랑 또 그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요, 정말 한여름이잖아요. 조금 약간 심하게 말하면은 좀 운전하다 이렇게 픽 쓰러져서 기절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덥습니다. 큰일이 나고요. 이거를 테슬라를 노틴팅으로 해가지고 아예 틴팅조차 전혀 안 하시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틴팅을 안 해도 괜찮느냐, 이거는 직접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기도 전에 이건 난 절대 안 할 거야, 아니면 나 무조건 해야지 하는 것보다 한번 타보시고, 특히나 여름이라든지 햇살이 가장 이제 해가 정오여가지고 좀 위에 떠있는, 중천에 떠있는 그런 시간대를 택하셔서 한번 타보시면은 내가 버틸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바이저가 있는데, 이 자석으로 붙어 있는 거를 딱 하면은 떼지죠. 그래서 각이 틀어지고요. 이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바이저가 크지 않아요. 보통의 선바이저보다 훨씬 작은데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하나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해서 조금 넓어집니다. 약간 조금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각을 틀어서 해가 있는 방향을 잘 맞춰서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막을 수 있어요. 대신 많이는 못 막습니다. 완전히 100% 막는 건 한계가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아예 스크린을 쫙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햇볕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만의 장점, 되게 유니크하고 뭐 다른 차가 거의 없거든요. 시트로행에서 나오는 피카소. 네, 이름 지금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피카소라고 불리던 그 차 말고는 거의 이렇게까지 오픈되어 있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이 있는데 그걸 굳이 포기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햇살은 햇살대로 또 일부 투과가 되니까 덥고 시야는 가려져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잃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도 샀는데 안 써요. 다음에 그거는 액세서리 정리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선바이저로 해를 요령껏 잘 피하는 그 방식을 제가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이것도 예상하실 수 있는 단점이에요. 바로 얼굴이 홀라당 탑니다. 홀라당 그냥 시커멓게 타고요. 김이 죽은 게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냐면 선바이저를 모르고 안 가리고 있든지 아니면 가린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못 가리니까 결국은 이제 해랑 저희랑 직면하게 되는데, 저희가 태양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죠.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고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기미 죽은 깨가 많이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렇게 좋은 날 이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고요. 여름 같은 날 엄청 덥고 정말 기절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덥고 그늘을 피하지 못해서 얼굴이 노화되고 시커멓게 되고 기미 주근깨가 올라오는 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윈드실드는 장점도 엄청 큰 게 있고 단점도 엄청 큰 게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진짜 단점, 이거는 뭐 단점 아니에요. 그래서 장점이라고도 못하고 단점이라고도 못하는 거고, 진짜 단점만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거를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모델 X의 단점, 뭐 고질병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꼽자면요, 저는 화면 꺼짐 현상을 들고 싶습니다. 화면 꺼짐이라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센터 패널 역시 뭐 다른 조작 버튼이 따로 없이 큰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가 주행 중에 갑자기 꺼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꺼지는 거고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꺼질지도 패턴이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꺼져서 바로 다시 돌아오면야 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약 1분 정도, 제가 통상 하도 요즘에 많이 꺼져가지고 체크를 해봤더니 거의 1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다시 리셋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그 증상을 겪으신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전기차래더니 차가 완전히 멈춰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계기판 모니터도 아마 부서는 다르겠지만 테슬라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행하는 운동과 관련된, 그 운동 성능과 관련된 부분도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 모니터 하나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 못할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운행하는 것 역시도 중간에 이렇게 똑같이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걸 사람은 믿으니까요. 그래서 동승자들도 진짜 깜짝깜짝씩 놀랐고요. 운전자인 저도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갑자기 모니터가 나갈 때는 진짜 한 번씩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밤에 이게 불이 확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차가 완전히 고장난 느낌이 들고요. 또 속도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빨리 가는지 천천히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 무섭습니다. 내가 과속하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조속하는 건 아닌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깜빡이를 켰는지, 이게 순간 내가 정말 많은 정보를 모니터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 이게 정말 섬뜩섬뜩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저속 충전, 집밥을 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꺼짐이 빈번하진 않았어요. 근데 빈번하지 않다라는 게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슈퍼차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급속 충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과관계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슈퍼차저를 이용한 이후부터는 꺼짐 현상이 진짜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빈도가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요, 짧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길게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꺼진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촬영 중에 이게 꺼지면은 진짜 웃길 것 같긴 한데, 지금 다행히 꺼지진 않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저희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차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어서 차가 이동수단으로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마이너스 되는 요소인 것 같고, 테슬라를 아무리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는 커버 쳐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단점이고 테슬라가 좀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슬라 모델 X뿐만 아니라 테슬라 이제 공이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저는 충전의 불편함을 들고 싶어요. 전기차 충전 불편한 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충전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지금 충전 시설이 예전보다 계속 확충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슈퍼차저도 늘어나고 있고 슈퍼차저가 아닌 그 충전소들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DC 콤보를 이용할 수 없는 단계이고, 차대모 어댑터가 있긴 한데 차대모 어댑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정말 느려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없을 때 하는 궁여지책 수준이지, 이걸로 내가 빨리 차를 충전시킨다라는 개념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집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집밥이라는 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항상 집밥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충전이 아직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광주,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런 장거리를 갈 일이 있다 한다면은
통상 요즘 KTX SRT로는 전부 2시간 이내거든요. 뭐 1시간 5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전기차로 갔을 땐요, 다이렉트로 만약에 가면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뭐 3시간 반에서 뭐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라는 이유 자체로 거기서요, 진짜 못해도 1시간, 길게는 뭐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4시간까지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통상 한 2시간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있고요. 4시간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이게 내가 충전소를 딱 들어갔을 때, 슈퍼차저를 들렀을 때 항상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충전이라는 게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2대당 한 충전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있는 그 충전기 2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충전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대는 일단은 앞에 사람이 없다라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걸 기다렸다가 충전을 하는데 평소에 했던 거의 절반 속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20에서 80% 채우는 데까지도 거의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전기차라는 게 어디 장거리 출발하기 전에 한번 충전을 시켜줘야 되고요. 도착해서 또 충전을 시켜줘야지 또 거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또 와야 되니까, 이걸 생각하면 일단 기본이 2시간이라는 거죠. 일단 기본 2시간이고, 앞에 그렇게 차들이 좀 대기를 많이 하고 있거나 충전을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또 2시간 추가.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 또는 부산에서 서울 이 거리가 뭐 3시간 4시간 걸릴 게 5시간 6시간 뭐 많게는 7시간 뭐 이렇게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테슬라로 장거리 이동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오토파일럿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전이 또 엄청난 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계획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충전 시간을 항상 넉넉하게 둬야지만이 테슬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한다면은 테슬라로 장거리 이동하는 거는 사실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장거리 이동하려면은 휘발유차 한 대 더 있어야 한다 막 이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한테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충전 시설이 많이 확충된 지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제 전기차가 더 늘었거든요. 충전 시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 점 때문에 부모님께 전기차가 진짜 좋습니다, 무조건 전기차죠 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바로 이 측면인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단점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저는 사실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지금 테슬라 현재 출고되는 차량 중에 통풍 시트 되는 차량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델 S와 X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신형 같은 경우는 고를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출고되는 차량 중에서는 그 통풍 시트가 순정으로 고를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예전에 진짜 잠깐 그 레이븐 모델 바로 직전 모델에서요, 모델 S와 X 같은 경우는 전부 되는 건 아니었고,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플레이드죠. 예전에는 이제 퍼포먼스였는데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할 때도 퍼포먼스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는 순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이제 순정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생길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없는 채로 버티고 타고 다니는 것 하고요, 아니면은 싸제로 타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죠. 물론 통풍 시트가 없어도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름에도 좀 이불 덮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사실은 전혀 쓸모가 없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는 그런 옵션이기도 한데,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겨울 빼고 3계절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통풍 시트가 있다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더운 한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 하더라도 등은 붙어 있잖아요. 이 두꺼운 솜에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열로 인해서 이제 땀이 줄줄 납니다. 게다가 이게 천연 가죽 시트는 그나마 그 공기 순환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진짜 땀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땀이 정말 줄줄줄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제가 인조 가죽 중에 정말 땀이 가장 많이 흘렀던 차가 사실은 BMW 3 시리즈랑 미니 쿠퍼에 인조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뭐 신세틱, 뭐 레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BMW 3 시리즈하고 미니 쿠퍼에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인조 가죽보다 유독 공기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라 뭐 비건 레더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천연 가죽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죠. 물론 이제 에어컨으로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되니까 이렇게 뭐 조금 몸을 좀 순환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닌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없다, 순정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게 치명적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시트인데, 이 화이트 색상이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정말 순백의 흰색이에요. 이런 가죽 색깔은 전 사실 못 봤고, 보통은 아이보리라든지 아니면 뭐 베이지 컬러 이 정도로 약간은 노르스름한 컬러로 나오지, 이렇게 완전 뭐 그냥 우유처럼 하얀색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싸제로 이렇게 통풍 시트를 장착을 하려면은 천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을 아예 뜯어내서 다른 가죽 천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타공 부분 때문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 타공을 하면 이게 늘어져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전용 타공이 된 가죽을 따로 이제 바꿔서 쓰는 건데, 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 화이트 색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색상하고 맞는 가죽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또는 이게 또 질감도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일반적인 인조 가죽하고 달리 번들번들 거리지가 않고요. 상당히 무광인데 질감은 좋아요. 되게 특이하고 질감은 되게 좋은데, 이 특이한 색상이 이 특이한 질감을 가진 천연 타공 가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제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랙 시트면 또 모르겠는데,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 선택이 되게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도 통풍 시트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순정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걸 감수하고 싸제를 한번 좀 해서, 이제 사람이 운전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현기증으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좀만 참아보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이 순정을 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정대로 계속 한번 좀 타보자 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한테는 지금도 이건 너무나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은 통풍 시트가 없다라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점인데요, 차가 소음이 되게 심해요. 소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소리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피커 조금 바뀌어도 아시는 분들,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음은 별개잖아요. 소음은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 소리를 소음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큰 소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 첫 번째로는 풍절음. 이거 워낙 유명하죠. 방음이 안 돼 있어서 고속만 되면, 뭐 예를 들면 한 뭐 90을 넘어서 한 시속 100km만 돼도 옆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풍절음이나 그 고속에서의 소음은 다른 그 고급 차량에 비해서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아예 뭐 이건 도저히 탈 수 없다, 이 수준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2년 정도 타면서도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어차피 과속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100 아니면은 110, 우리나라에서 달릴 수 있는 게 결국 한도가 그 정도거든요. 100에서 110 수준은 탈만합니다.
뭐 못할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소음이 문제냐, 저 지금 페달에서 그 브레이크 페달 말고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달깍달깍 소리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인데 조금 차가 어느 정도 거동이 약간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여기서 이 조수석 콘솔에서는 찌그덕 소리가 나고 있고요. 엑셀 페달에서는 밟을 때 달깍, 뗄 때 달깍, 그러니까 달깍. 혹시 잠깐만 제가 침묵할 테니까 들리나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세요. 네, 혹시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게 이 어마어마한 잡음의 하모니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페달에선 뚝뚝뚝 뭐 이렇게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 같은 소리고요. 이쪽에선 진짜 뭔가 마찰음인데 되게 찌끄덩 해가지고 정말 어노잉하게 만드는 그런 소음이 나는데, 처음에 이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 페달 소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얘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소음들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수리도 약간 불편한 게 뭔가 있어요. 아직 제가 적응을 잘 못해갖고 아직 수리를 맡기지 못했는데, 과연 이 소리가 해결되는지 한번 지켜보는데, 요즘 만든 차 중에서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잡음, 삐그덕 달그락 소리가 나는 차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X의 분명한 단점인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단점을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제가 제 차만의 특수성인지 모르겠어요. 제 차만의 특수성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스티어링 휠에 음성 버튼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여기에 음성 조작 버튼이 있어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음성 조작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앞에 차가 있어서 그런데 이 클락션을 울리면 그제서야 음성 인식이 작동합니다. 한번 살짝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서야 음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황당한데 음성 인식 되는 거 보이세요? 황당한데, 네, 음성 인식 버튼하고요 클락션 버튼이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 버튼이 클락션이 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이게 클락션은 아닌데, 클락션을 누르면 음성 인식이 돼요. 무조건 세트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을까? 되게 당혹스럽고요. 처음엔 제가 뭐 작동을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클락션을 사실 거의 안 울리거든요. 근데 어쩌다 울릴 때마다 항상 뭐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구가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음성인식 버튼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지금 뭐 결정적인 단점은 아니고요. 소소한 단점이죠, 소소한 단점. 제가 느끼는 테슬라의 지금 소소한 단점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점 중 하나는 단차예요, 단차. 뭐 실내 단차는 원래 이제 모양이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쭉쭉 일직선은 아니다 보니까 단차가 크게 드러나진 않은데, 외부 판넬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라인이 있다 보니까 쭉 이어진 곳에서 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즘 출고된 건 좀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출고할 때는 역시 뭐 당연하게도 단차가 되게 심합니다. 되게 심해서 이게 고급차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차가 되게 그 디테일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악마도 디테일이 있고 명품은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디테일이 되게 약한 거죠. 전체적인 덩어리나 뭔가의 아예 방향성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은 건 맞지만, 디테일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기존의 제조사들하고 비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허접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뭐 승차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차 부분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X를 한 2년 정도 제가 타면서 단점이라든지 약간 고질병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차량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고장이 많거든요. 뭐 엔진이나 뭐 미션 부분, 이런 어떤 차만의 특유한 그 문제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는 전기차다 보니까 뭐 배터리는 문제가 잘 없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열화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배터리가 갑자기 막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도 뭐 고장이 거의 안 나거나 난다 하더라도 그냥 통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뭐 이게 고질병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수명이 다한 거겠죠. 이제 그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안 됐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질병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단점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단점을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단점이 어떻게 보면은 참 되게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듣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단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제가 왜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려는 약간의 밑밥 같은 거죠. 먼저 까고 나야 그 다음에 그 장점을 좀 말하기가 제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먼저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후보군에 있었던 거는 당시 이제 카이엔이었어요. 카이엔 가족차로서는 사실 그 이전에도 제가 카이엔 GTS를 탔었고, 카이엔 이번에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보통은 신형으로 넘어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카이엔 신형 대신에 테슬라 모델 X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카이엔 대신 테슬라 모델 X를 고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저는 테슬라에 대한 뭐 로열티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충성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포르쉐를 매우 좋아하고 매우 선호하고 매우 존경하는, 존경까지 할 일이냐 하는데, 정말 타다 보면은 와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카이엔 대신 제가 테슬라 모델 X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고, 이번에 영상이 아마 두 번째 영상이 될 텐데 한번 올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뭐 한 20명, 30명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이런 좀 재미가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이 변 이종원 변호사였습니다.